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초과 유동성 가늠자로 여겨지는 연준의 영내포 잔액이 3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현지 시간 31일 영내포 입찰에는 57개 기관이 참여해 총 2,013억 달러 영내포를 야치했는데요. 보통 분기 말이나 월 말에는 은행들이 보통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해 대차 대조표를 줄임에 따라 영내포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는데 영내포가 월 말인데도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제레미 그랜섬이 주식시장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이 전형적인 거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제레미 그랜섬은 모니스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AI 열풍을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을 폭등시켰던 과거 닷컴 버블, 그리고 전기화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1920년대에 비유하면서 1929년 이후 주식이 가장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S&P 글로벌에 따르면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르며 경기의 확장과 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신규 주문이 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서 30% 이상 급등한 금이 내년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이 2025년 말까지 온스당 3,000달러까지 8% 상승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추가 상승 요인으로는 중앙은행의 매입, 연준의 금리 인하, 안전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꼽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둔화되겠으나 금에 대한 높은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지표인 비농업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됐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비농업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12,000건 정도 증가로 10만 정도를 예상했었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 전부터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가 허리케인과 또 보잉 파업 등의 영향으로 혼탁할 수 있다고 미리 경고를 해왔었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한 편이었고요.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발표 직후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오늘 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은 자국의 10월 비농업 고용이 12,000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전 월가에서는 허리케인과 보잉의 파업으로 인해 고용이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라며 예측치를 이전 수준인 22만보다 반 이상 낮춰 10만 정도로 제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는 예측치의 10분의 1, 이전치의 20분의 1로 발표되면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표를 집계한 미국의 노동부는 9월 말에 있었던 허리케인 헐리는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집계되기 이전에 발생했고 허리케인 밀턴은 10월 비농업 부문 조사 범위 기간 내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허리케인이 고용 지표에 미친 순 영향을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간 발표된 9월의 실업률은 예측치에 부합한 4.1%였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오르며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10월 경제활동 참여율은 62.7%로 예측치와 이전치에 거의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10월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굴곡이 많죠 요즘. 예, 다음 주가 미국 대선입니다. 예, 대선이 끝나면 이제 방향들이 다 결정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진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울렁증 나는 그런 연속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주 마감과 다음 주에 또 예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미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또 전략 짜야 할지 오늘 1시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곧 있을 11시에는 ISM이 집계한 PMI가 또 발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와 함께 또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미국 빅테크 피크아웃 우려로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상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비농과 그리고 실업률 발표 후에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0분경에는 2057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쭉 우상향을 하면서 11시경에는 2187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7% 정도 상승한 21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9월의 PCE는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물가가 끈적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근원 PCE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 2.6%를 상회했는데요. 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즉 슈퍼코어 물가의 경우에도 오름세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내려오고 있지 않다며 향후 연준의 행보에 가늠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전문가는 올해 말고 내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연준은 11월에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12월엔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며칠 전 발표된 3분기 GDP에서도 소비가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한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건 다 예견돼 있었던 거고 네. 끈적끈적할 거라는 건 뭐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더 먼저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즘 뭐 딱히 이슈가 대선 말고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시겠지만 어차피 막판에는 다 흐지부지 거기서 찐득찐득한 상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2%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2%를 얘기하고 있는데 2%가 아니라 2%대죠. 2%대. 그리고 2.0이 아니라 2.3에서 2.5 정도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뭐 골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6월 달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3,000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 나왔습니다. 10% 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예견대로 다 가고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고급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그럼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지금 지표들은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한 50bp가 과하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이냐 아니냐?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밀어붙였다는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내리면 이건 진짜 정치적인 의도로 50bp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bp 정도는 시장에서 말한 대로 다음에는 쉬더라도 적어도 이번에는 11월에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페드워치도 지금 거의 뭐 100%에 가깝죠. 그러면 뭐 시장에서 연준도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럼 잠깐 좀 어제 나온 지표를 잠깐 볼까요? 네네. 예, 지표 보겠습니다. 지표 보면 어저께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우리는 뭐 공부방에서 같이 매매하면서 지금 봤었는데 여기서는 리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때 봐야 되는 거 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신규 연속은 2주 이상. 그리고 근원 소비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예, PC죠. 예, 근원 그다음에 그냥 일반 헤드라인이죠.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지출이죠. 예, 미국은 뭐죠? 소비 국가입니다. 소비를 미국에 있는 미국 경제 규모가 전 세계 한 28% 정도 합니다. 25%, 28%. 중국이 좀 내려가서 20%. 둘이 합하면 글로벌 경제의 50%를 그냥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 대중 수출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수출해 먹고 사니까 그 정도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소비하고 지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글로벌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이 좀 과하다.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지출이 줄면 준다고 뭐라 하고 늘면 는다고 뭐라 하고 적정선이라는 게 다 애널리스트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과하냐 안 과하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과하다 그러면 또 우려가 섞여서 금리가 인하를 안 할 것 같으면 뭐 나스닥은 주저앉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갈 일 가겠죠. 그래서 개인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GDP에서도 나왔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근원 소비, 근원 PC, 그다음에 일반 PC 이 정도는 우리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다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갈 길이 가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뭐 가파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완만하게 그냥 이 정도 수준 유지할 거고 그러니까 연준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2%대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PC가 2%갈 때까지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2%에서 금리를 내리면 효과는 몇 달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1점 몇 프로 막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뭐 금리를 낮추고 안 낮추고 문제가 아니죠.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수준 내년까지 한 3.5% 정도로 3.5%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200bp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경제학자,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5.5까지 봤잖아요. 거기서 200bp, 그러니까 3.5%, 네, 금리가 3.5% 되기 전까지는 딱히 뭐 침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두 달 전부터 했던 거고 앞으로 2년 이내 침체될 확률은 10% 미만. 근데 이제 10%라는 단서가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푸틴이 옆에 있는 국가들을 막 침범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 본토가 뭐 이상한 일로 뭐 공격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블랙스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침체는 일단 접어두는 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률도 그러니까 고용률도 탄탄하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나온 걸 보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저도 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도 이게 뭐지? 이게 뭐 오타인가? 네, 저도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네, 너무 근데 말도 이게 안 돼서. 인베스팅이 오타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건가? 우리 이거 봐요. 오늘 세 개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평균 시간당 임금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수하고 실업률이죠. 실업률은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 4.5%가 넘어가면 시장은 조금 생각을 달리 본다고 했습니다. 4.3까지 갔다가 경기를 잃고 4.1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죠. 고용 부분 12,000, K가 1,000이니까 12,000입니다. 그럼 12,000이 증가를 했다는 건데 증가를 한 겁니다. 증가를 한 건데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되냐? 저도 그래서 CNN 보고 다 봤거든요. 허리케인부터 시작해서 보잉파 막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여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수정됩니다. 옆에 여기 뭐가 달려요. 종 같은 게. 그럼 이제 수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그럼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은 늘었습니다. 살짝 늘었는데 이 정도는 뭐 액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GDP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소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미국이 소비가 멈춘다, 지출이 멈춘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침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 경기가 뭐 소비 지출이 좀 과해서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 둔화 침체가 더 빨라진다. 저는 이쪽에 왼쪽에 후자 쪽에 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유지가 되고 미국이 유지가 돼야 글로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사는 거고.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8% 받죠. 2.8% 받고 이게 재화입니다. 이게 재화인데 상품이죠. 앞에 있는 게 이 내구재입니다. 이 내구재, 이쪽이 내구재, 밑에 있는 게 비내구재. 내구재라 함은 우리 냉장고, 세탁기, 차 이렇게 뭐 3년, 5년 두고두고 쓰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 소비재죠.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늘어나죠.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뭐 업체들도 도매상, 소매상 공장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돈을 줘도 안 씁니다. 중국 저축률이 40%, 전 세계 저축률이 20%거든요. 2배를 상회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저축률이 제일 높은 나라,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내구재도 늘고 있죠.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 경기 요즘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안 쓰기 때문이죠. 안 사고 안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구나. 사람들이 돈이 좀 있구나. 그렇게 다른 거는 뭐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요거였죠. 소비가 느는데 어떤 쪽으로 느냐.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느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크게 상심할 필요도 없고 크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늘어야 됩니다. 무조건. 소비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 우리나라는 뭐죠? 수출이 늘어야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죠.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 우리나라는 얼마죠? 5천만. 일본은 1억 2천인가? 1억 3천이에요. 인구가 1억이 넘어가줘야 자생적으로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 지출을 자생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무조건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그 수출을 누가 받아주죠? 중국하고 미국인데 중국은 지금 조금 이상한 상태고 미국은 그나마 쓰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관세 매기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방금 나온 지표 한번 볼까요? 방금 나온 지표가 ISM이죠. ISM 보면 뭐 그냥 소소합니다. 오늘도 소소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죠? 고용지수. 고용지수 보면 별 차이 안 나고요. 근데 제조업 물가지수는 올랐네요, 많이. 많이 올랐고. 이게 좀 문제가 되겠네요. 이게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신규 주문이 늘어야지 재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의 소소하고 물가지수 정도만 오른 거고 이 정도는 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냥 오릅니다. 오릅니다.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멈출 때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저께 빠진 건 뭔데?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세상에 직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선도 뜯어보면 점들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지는 날이 온다고? 그럼 뭐라 그러죠? 이때 사라. 이때 사라. 이때 사라. 그렇게 2만선 지켜놓잖아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이때 사셔야 되는 거죠. 이때 도망갈 게 아니라 이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목이 맛있어 3일 과정 무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무료 강의, 온라인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그때 말씀드린 게 뭐죠? 앞자리 구름이 이렇게 평평하면 횡보다. 근데 이게 두꺼울수록 횡보, 그러니까 칼이 깊게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정도까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여기 62평선, 120평선. 근데 2만선 지키고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배워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국제정세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죠. 우리는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는 결국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육방에서 같이 공부방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했을 때 지난달이죠. 총 22번 22일 거래에 있었고 우리가 21일 승리를 했습니다. 21승 1패예요. 그 정도면 엄청난 승률이죠.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그걸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표 해석하는 능력, 그다음에 차트 해석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배우시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표들은 양호하고 문제는 관건은 다음 주에는 대선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모르겠지만 11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 쇼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리 인하가 멈출 때까지는 미국 증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관건은 바로 미국 대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그럼 우리 어떻게 매매 좀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저는
다들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해리슨 부통령 이번에 시작이잖아요. 네. 그럼 해리슨이 됐을 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커 보입니다. 다음 있으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트럼프 시즌 1, 뭐 시즌 2 이렇게 나누는데 재미삼아서 네. 중요한 건 이제 D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양반이 예, 럭비공 같은 양반이라 네, 이제 뭘 할지, 어떤 도발할지. 요즘 너튜브 보면 뭐 조니 소말리에 예, 관종 유튜버가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혹시 트럼프도 저 정도는 아니겠지? 예, 욕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건 누가 되든지 간에 오릅니다. 지금 영래포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옐런 장관이 아주 이제 뭐랄까 영악이라고 해야 되나 영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죠. 단기 지금 채권을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들으세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누군가 이걸 장기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5년, 10년짜리 뭐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뭐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 카드론 쓰고 있단 말입니다. 30일, 60일 막 예,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옐런 장관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쓰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지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예,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그래야지 국채 발행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채 발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국가가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금리를 내려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네, 너도 나도 금리가 올라야지 산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오는 거죠. 네, 5%짜리 안 사. 더 줘야 돼. 그럼 6% 줘야 되고 7% 줘야 되고 이게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금리는 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가도 물가지만 미국이 살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게 가장 대전제입니다. 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후 금리 인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조 안에서 미국 증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ISM이 발표한 지표 이후에 약간 좀 갈등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금 네. 또 올라가네요.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럼 미 대선 앞두고 네. 더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거보단 일단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이슈들은 둘째 치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면 말씀드렸죠. 앞자리가 양운이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을 때는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는데 이 끝이 어디냐? 예, 그때 계속 돌달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끝에가 살짝 들리기 시작할 때, 예,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단까지 아랫단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급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만큼 조정이 지금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680, 700 라인 뚫기 쉽지 않다. 예, 뚫고 여기가 지지받으면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근데 지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어디였죠? 메타가 관건이었죠.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다음 분기 매출을 좀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낮게 했습니다. 그럼 핑계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간 거고. 네, 그리고 박스권 지금 뭐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고 사람들이 되게 관망을 하고 있어요. 해리슨이 될지 아니면 누구냐 트럼프가 될지. 근데 전 왜 관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전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수급이 예전 같지 않은 거고 지금 차트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뭐 다음 주 대선 때까지 이 존을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가끔 한번 2만 깨고 이게 122평선이죠. 파란색 일봉상 121이평선 이 정도도 한번 딛고 일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항상 일목균형표로 말씀드립니다. 일목균형표가 일단 960틱이든 900틱이든 앞자리가 방향이죠. 앞자리가 양원이면 여기 기준선 핑크선이나 62평선이나 122평선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앞자리가 음운이면 마찬가지로 핑크색 기준선 62평선 그다음에 122평선에서 매도를 쳐보시면 우리가 단타를 30틱이든 40틱이든 100틱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뭐 언제부터 이게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다 배우면 알 수 있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쉽게
써먹을 수 있고 아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거시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평선을 활용하자, 그리고 일목균형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실 때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시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이슈는요. 폴리마켓, 칼시 등 베팅 사이트에서 미국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시세도 덩달아 하락을 했고 7만 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에 지난 30일 7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는데 3일 만에 다시금 7만 달러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대선 이후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해서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해리스가 이기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트럼프 승리의 경우 가늠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당선 시 비트코인 시세가 더 오르거나 소문을 사고 뉴스에 팔아라식의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벌써부터 좀 꺾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나요? 네,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다들 비트코인이 이제 뭐랄까 그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수시로 반토막 나거든요. 1년에 한 번 반토막 납니다. 네, 그리고 또 뭐죠? 엔비디아도 70% 빠졌다가 10배 갔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70% 빠졌다가 지금 4배 갔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70% 빠졌다가 10배 가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익숙하지 않고 주식하고 상반된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경쟁하는 자산이니까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인에서도 애널리스트가 딱히 없지만, 코인에서도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주식을 또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미있는 건 누가 되든지 간에 비트코인은 간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은 선거 자금을 대놓고 모집을 하죠. 네, 중요한 건 다들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이 아주 우주 끝까지 날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걔들 계시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되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문에 사서 딱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해리슨이 되면 떨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해리슨 측의 선거 자금 절반 이상이 지금 코인 그 관련된 기업들이 다 준 겁니다. 대단하죠? 네,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M7도 있고 또 기업들 많은데 후원을 하잖아요. 그 후원금 하고 네, 코인 관계된 업체, 뭐 채굴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래소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 다 합해서 이 그 금액이 오히려 코인 관련된 업체들이 후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발을 담가 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음을 위해서든 뭘 하든 당을 위해서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가긴 갑니다. 언제까지 가냐? 나스닥이 살아있을 때까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끝날 때까지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산은 다 갑니다. 골드도 가죠. 누구는 골드가 고평가되고 또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AI가 고평가되고 그 얘기는 매번 듣는 얘기고, 네,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정작 지들은 뭐 하죠? 지들은 사요. 실제 뜯어보면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너무 개의치 마시고 내가 이제 그런 보는 눈 해안이 있다. 그러시면 소신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 우리 그 2020년도에 망가진 게 뭐죠? 금리 인상 때문에 망가진 건데 금리 인상 때문에 왜 망가졌죠? 속도 때문에 망가집니다. 속도. 75bp씩 올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 25bp씩 올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졌는데 네, 너무 빨리 올렸으니까, 너무 빨리 많이 올렸으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하면 서서히 할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S&P든 나스닥이든 기업들의 밸류를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뭐 닷컴 버블 때 100배까지 갔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뭐 20배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요. 코인은 제가 그냥 툭 여러분들께 던졌던 말은 대선 전에 고점 뚫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에서 아주 찔끔 못 갔어요. 찔끔.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였는데 이게 얼마 못 갔지? 100달러인가 200달러 못 갔습니다. 이거 뚫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점을 뚫을 때부터 나오는 거고, 지금 그러면 오늘 걸린 자리는 뭐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예, 원디 일봉인데 여기서 여기 전환선 자리 부분에서 살짝 걸린 겁니다. 네, 다들 7만 달러 걸릴 줄 알고 여기다가 예, 다들 그 뭐 7만 달러 밑에다가 손절을 뒀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손절을 예, 그거를 가볍게 치고 스키즈가 나면서 예, 튕겨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럼 너는 어떻게 보느냐? 글쎄요, 저는 아직도 예, 전에 미국 대선 전에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예, 나스닥과 같이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7만 달러 전후로 해서 예, 위로는 한 7만 2, 3천, 밑으로는 6만 8천, 6만 9천 고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준선이 여기 있거든요. 이 핑크색 기준선이에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이 자리가 한 6만 6천 정도 되네요. 6만 6천 정도 6만 6천 5백 정도까지 예,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할 겁니다. 그러면 갭이 큰 거 아니냐? 10%도 안 됩니다. 10% 정도 되나? 7만 2천에서 6만 6천이면 10% 정도 되겠네요. 위아래로. 네, 나스닥도 10% 왔다 갔다 하잖아요. 5%, 7%. 근데 코인이 10% 왔다 갔다 하면 변동성이 큰 거고. 네, 그다음 테슬라가 반토막 나면 아, 예, 싼 거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이 10% 빠지면은 조정인 거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인도 조정을 받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올라갈 명분이 생기면 올라가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코인을 뭐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폭등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런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텐데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비트코인보다 해외 선물을 지금은 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항상 저는 네. 해외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아, 상대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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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로 돈 벌어서 코인에다가 네. 기업보다는. 네,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수록 천천히 또 이어질수록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요 산유국이 증산 시점을 연기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한 오일인데요. 오늘도 현재 2% 가깝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대장 전부터 우상향을 하면서 많이 올랐고 현재는 7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1.83% 정도 상승한 70.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또 많이 급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방송 시작할 때는 매수였는데 네네네. 시작하고 나서는 매도입니다. 제가 차트 관점이 볼게요. 바뀌셨군요. 아니요, 네. 관점이 바뀐 게 자리가. 네네. 네네.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아까 우리 나스닥은 앞자리가 양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일은 음운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어디서 걸리냐면 우리 필살기 존입니다. 이거 일본이거든요. 필살기 존 음운 상단. 이 자리에 지금 걸려서 예, 때려 맞고 내려가는 중이죠, 지금. 예, 정확하게 걸린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을 그러니까 오일을 언제 상방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앞자리가 양운이 될 때. 항상 양운이 되면 뭐라고 그랬죠? 이 양운이 되면 정배열. 네, 음운이 되면 역배열.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자리 양문 상단은 음문 상단은 매도를 쳐야 될 자리지 여기서 물리면 안 됩니다. 예, 물리시는 분들은 기초 없는 분들이죠. 예, 무료 강의 들어오시면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볼까요? 좀 올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문 상단에 다 걸린 거죠. 음문 상단에 다 걸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위치예요. 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각을 세우고 내려왔잖아요. 같은 위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은 달라도 위치는 같다는 거죠. 음문 상단. 그럼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뜨기에는 어떻게 떠야 된다 그랬죠? 앞자리가 양운으로 바뀌거나 네, 앞자리 양운으로 바뀌어 수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네, 이종 이렇게 비스듬한 곳으로 떠야 됩니다. 네, 이렇게 평평한 곳으로는 뜰 수가 없어요. 뜨기가 없는 게 아니라 뜨기가 힘듭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음운 상단 여기서는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대충 네, 한 71.50 정도가 되겠네요. 어디까지 미끄러울 수 있느냐? 여기까지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일단 71달러 위에서는 지금 매도를 좀 쳐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죠? 71.20, 40, 50 이렇게 앞자리 음운으로 바뀌죠? 이거 지금 900틱이에요. 예, 그러면 매도를 받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오일도 일목균형표대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앞자리가 음운이면 매도, 바뀌죠 음운으로 매도. 앞자리에 양운일 때는 예, 말씀드렸죠. 핑크색 기준선 아니면 62평선, 120평선에서 매수. 예,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승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괜히
21승 1패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달.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일이 올라오면 매도를 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일목균형표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 71달러 선 위에서는 매도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양운과 음운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사인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우리가 간단하게 대입해 볼 수 있는 활용 기법인 것 같은데 이 기법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미 대선과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현재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765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0.47% 정도 상승한 2,7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약간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략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왜 매수일까요? 자산이니까요. 아, 네, 금리 인하가 이제 눈앞에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이때 자산들은 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산에는 나스닥, 그러니까 S&P 주식도 포함, 주식, 그다음에 뭐 있죠? 골드, 그다음에 채권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이죠, 코인. 기타 여러 가지 자산들은 금리 인하가 되면 시중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통장에 넣어놨는데 5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 겁니다. 돈을 쪼들려서 써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300만 원을 더 채워줄 무언가를 찾게 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눈을 떴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나는 뭐 그나마 좀 눈으로 보는 게 좋아. 그러면 금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기업들의 운명과 같이 하겠어. 그럼 주식으로 가는 거고, 나는 좀 인생 한번 배팅 한번 해보겠어. 그럼 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배팅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그리고 차라리 그냥 해외 선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 사놓고 그 다음날 막 무너져 버리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이번에 그 미국 상장사 중에 누구지? 기업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틀 만에 40몇 % 빠진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은 하한가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떠가지고 지금 40%인가 50%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래서 한번 휘청거렸거든요. 엔비디아 쪽에 있는 제품을 좀 많이 사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차라리 코인도 괜찮고, 그게 또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해외 선물 하시는 게, 해외 선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시면 하단에 보시면 그렇게 찍으시고 무료 강의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신 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있고, 그렇게 같이 또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또 이걸 또 주식에 대입하면 주식도 할 수 있고, 코인에 대입하면 코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이제껏 내가 뭐 이평선이든 보리자밴드든 뭐든 사용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기법을 바꾸셔야 수익이 납니다.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바꾸셔야지. 내 소중한 자산만 날아가는 거니까 빨리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 잠깐 자리 한번 볼게요. 우리 차트 보면 아까랑 똑같죠? 나스닥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끝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쯤일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앞자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죠? 섰습니다. 그러면 조정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 건지 저도 모르겠으나 3,000달러 정도는 올 수 있을 거라고 6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그러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앞자리가 양원이면 어떻게 해요? 핑크색 기준선, 그다음에 62평선, 122평선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 티 올라오죠? 이 자리 아직 그러니까 앞자리가 양원이니까 여기서 티 올라오면 이게 122평선이거든요. 티 올라오죠? 그리고 앞자리가 음운이면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매도를 어디서부터 쳤을까요? 여기서부터 음운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매도를 쳤으면 이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이게 플랜 C입니다. 우리는 플랜 A, B, C가 있는데 플랜 C예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링크 타고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자산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에 대해서는 허생 마스터님만의 기법이 담겨 있는 플랜 C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플랜 C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실 때 추세를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추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단타 매매하는 거 알려드렸었거든요. 네네. 승률이 높고 이평선보다 높고 안전하고 승률도 높고 좀 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추세 매매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칼이 다르잖아요. 과도로 고기 썰고 쓰면 안 되고 고기 써는 칼로 그 밤 깎고 쓰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전문 요리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그냥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나오는 방법이 있고 단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세 가지고 단타 치고 있으면 안 되고 단타 치는 거 갖고서 추세 나온다고 막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부터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그 단타를 치려고 그러면 이평선으로 따지면 레벨이 낮은 스케일이 낮은 걸 써야 되고 그리고 추세를 먹으려고 그러면 이 스케일이 높은 걸 써야 됩니다.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써야지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과도로 막 고기 썰고 있고 과도로 막 배추 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평선 매매로 단타와 우리가 장타, 추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선 두 개로 매매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시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이런 자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거는 내가 운이 좋아야 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털립니다. 위아래로. 여기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얼마 전에 안내해드렸다시피 60에서 70% 이상 수익이 나옵니다. 기계적이라 하면 뭐죠? 골든크로스, 5이평선이 20평선을 위로 뚫었을 때는 매수, 밑으로 데드크로스, 밑으로 뚫었을 때는 매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아주 기계적인 겁니다. 내 생각, 감정 다 버리고 차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승률이 60에서 70%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죠? 어설프게 내가 지지저항 보고 있는 걸로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박스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내가 머리를 쓴다 그러면 뭐 하죠? 여기서 매수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오네 매수. 여기서 반등 나오면 매수. 결과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기까지 버틸 돈이 없다. 그 사이에 로스컷이 나거나 그 사이에 자괴감으로 이미 컴퓨터는 박살나거나 꺼버렸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 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로 수익을 낸다 그러면 지금 520 이평선이죠? 이건 뭐죠? 단타용입니다. 단타용. 그러면 장타는 어떻게 되죠? 60 이평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60 이평선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긴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MACD가 이 영선 60 이평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시그널선은 12평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긴 걸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1분봉 가지고 추세 보겠다.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거 나오는 건 그냥 운입니다. 운이에요. 운. 1분봉으로 난 추세 먹겠다. 운입니다. 1분봉이 아니라 더 큰 레벨 스케일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였죠? 후행스팬하고 22평선 가지고서 단타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라고요? 추세를 본다 그러면 좀 더 큰 애 62평선으로 치는 겁니다. 62평선으로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 녹색의 62평선 62평선을 후행스팬이 밑으로 돌파하면 이 캔들상에서 이 자리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보는 지리 저항대 또는 휘잉스팬이 캔들을 건드릴 때 아니면 돌파할 때까지, 위로 돌파할 때까지 이때까지 들고 있으면 이 정도 수익, 작게는 20포인트 아니면 많게는 뭐 100포인트 이 정도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걸 정리했는데 또 들어가고 싶다. 그럼 휘잉스팬은 이미 캔들이 이미 60평선 뚫고 내려왔으니까 더 이상 없죠. 그럼 여기서는 캔들이 아니요, 그 휘잉스팬이 캔들을 밑으로 뚫고 내려갈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따가 네, 여기서 이제 꼬이죠. 여기서 꼬입니다. 위아래로. 예, 어떻게 꼬이죠? 여기서 매수, 매도, 예, 맞죠? 매수, 매도, 그리고 매수,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네 번을 컷이 나갔다 그러면 이마만큼 번 거 다 날리는 거죠. 예, 그리고 현타가 옵니다. 이제 아니면 계약수의 물량을 계약수를 늘리거나. 그런데 여기는 뭐죠? 예, 딱 한 번 단방에 그냥 한 칼에 여기서 매수를 잡아냅니다. 여기선 매수고 단방에 잡아내요. 그럼 다른 차트를 볼까요? 운이 좋은 거 아니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심한 횡보가 아니라면 이 정도는 나스닥에서 그냥 금방금방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OECD 이평선으로 보면 이렇게 한 번씩 꼬입니다. 이게 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우리 공부방에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알려드립니다. 62평선을 깔아두면 이렇게 돼서 이게 퐁당퐁당이 아니라 62평선 지지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내가 520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한 번씩 훅 내려갈 때마다 내려가나? 예, 매도 치고 내려가나? 퐁당퐁당 할 때마다 여기서 털리는 거죠. 예, 그런데 62평선하고 휘잉스팬을 쓰게 되면 휘잉스팬이 뭐라고요? 62평선을 뚫었을 때 그 자리가 이 자리죠. 네, 이렇게 해서 쭉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한번 터치를 했는데 62평선이 밑에 있다. 그 캔디를 뚫을 때 한 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 가서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해외 선물하면서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알려드리고 일목균형표 자체만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일목균형표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쉽게 알려주는 사람은 저밖에 못 봤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웃기지만 너튜브를 다 찾아보세요. 새해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수익은 높겠죠. 높을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도 높고 수익도 높습니다. 사람인지라 신도 아닌데 사람인지라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다 수익이 크니까 아직까지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을 보게 되면 공개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플랜 ABC입니다. 플랜 ABC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거 알려드린 겁니다. 플랜 C 변곡 나올 때 들어가셔라. 이게 수익률이 높다. 이게 정배열, 역배열, 초입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일목균형표 3일 말씀 과정 요거를 거치면 일정 부분 내가 차트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럼 난 이평선이 좋은데 이거 구름대에다 이평선을 얹히세요. 구름대가 이평선이 있는데 밑에 구름대를 달고 액세서리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볼 줄도 모르면서. 근데 그거 왜 달고 다닙니까? 무겁게. 보리자 밴드를 보면서 구름대를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왜 봅니까? 무겁게. 쓸 거면 달고 다니시니까 쓸 거면 그 구름대 하나만 정확하게 파악하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확 바뀝니다. 구름대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구름대 볼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배우셔야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3일 마스터 과정 거치시면 적어도 구름대 하나는 알고 간다.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하고 매매를 할 때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저놈이 뭐 알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 늘기 때문에 그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매수인지 매도인지 지금 좀 쉬어야 되는지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평평하면 조정이 나온다.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확 늡니다. 그건 한번 믿고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일목의 마스터 3일 과정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공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추세 전환 시그널 포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또 들어가는 그 자리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목균형표를 자유자재로 나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허생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이 꺾이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 우려는 기우라고 보셨고요.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든 옐런 재무장관의 단기 채권 발행 이슈 때문에라도 미국은 연내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고 증시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당분간 박스권 대응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셨고요. 선거 전까지 66,000달러에서 72,000달러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이평선 매매 기법으로 상하단에서 매수 매도로 진입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확인하며 양운일 때는 매수, 음운일 때는 매도 진입하는 전략을 적용하기 좋은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구름대 상단 71달러대에서 저항받는 중이니 매도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